네, 안녕하세요. 고탈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오늘 고양이를 보여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설가타 거북 짜자잔 두 마리가 있네요. 아직 아기고요. 지금 열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코순이, 저 녀석은 코봉이입니다. 우리 설가타 거북이 두 마리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 세자 포맥스 사육장에서 현재 서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설가타 거북이들은 사이테스 2급이고요. 사육시설 등록을 하고 이제 키우게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절차가 조금 어려워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렵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가타 거북이들을 키울 때 사육시설을 미리 꾸며놓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시찰을 와가지고 검사를 하러 오셨죠. 그런 다음에 미미한 점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당연히 빠꾸 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셔서 확인하시고 이제 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가타 거북이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그리고 설가타 거북이를 이제 키우게 되면은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기라서 이렇게 삼자 포맥스에서 키우게 되고요. 당연히 크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사육시설에 키우게 됩니다. 자, 우리 코순이 입가에 하얀 게 있죠?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가타 거북이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거북이죠. 지금은 아기지만은 최대 크기 100cm, 즉 1m까지 크다고 합니다. 보통 WC 야생 개체들이 그렇게 크고요. 얘네들은 부화 개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뭔지. 부화 개체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우는 상황, 환경, 그리고 먹이에 따라 그렇게 클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건개형 육지거북입니다. 보통 건초 위주로 먹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초원에 있는 풀 같은 종류도 먹게 됩니다. 우리 설가타 거북이들은 빨리 크는 종이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등갑에 좀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는 피라미딩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생에서는 여러 가지 풀을 먹게 되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달팽이 껍질, 그리고 뭐 흙에 있는 미네랄 성분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육하는 시설에서는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성장하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가타 거북을 키울 때 사육시설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리고 허가 절차는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지 이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설가타 거북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 국제적 멸종위기 사육시설 등록증이라고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설가타 거북이는 사이테스 2급이에요. 2급이다 보니까 사육시설이 필요한 종입니다. 뭐 예외인 종도 있겠지만은 일단 설가타 거북이는 사육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키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알다브라 거북이는 사육시설 등록증이 필요 없이 키울 수가 있죠.
설가타 거북보다 더 크게 크는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설가타 거북이는 시설 면적이 꽤 큽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좀 키우기 힘들고요. 지금 제가 블로그를 열었는데 보시다시피 2.4에 1m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4에 1.5m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요게 있어야지, 이 허가증이 있어야지 이제 설가타 거북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등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그 가까운 지방에 환경청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포항이니까 대구지방환경청. 이쪽이 관할이겠죠? 경북 관할일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자민원에서 서식민원이 있어요. 서식민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그리고 국제적 멸종위기 양도양수 신고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우리 설가타 거북이들이 다 커서 번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뭐 아무튼 요것 쪽으로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키우는 단계다 보니까 국제적 멸종위기 사육시설, 이제 그리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육시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변경 신청서로 뜹니다. 변경 신청서 떠 있죠. 그러면은 변경 신청서는 5만원이 수수료가 또 들어요. 여러분들은 10만원이 들어가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변경 신청서가 뜨게 되는데, 자, 다시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쭈루루루룩 보면은 세 번째를 보시면 사육시설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열기를 누르면 10만원이 나와 있죠. 네, 수수료 10만원을 내어야 합니다. 자, 이건 개인정보고요. 자, 개인정보에서 처리 결과 통보 방식은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오면은 여기 신청인은 동일하게 신청 이제 하면 되고요. 사육시설은 키울 공간에 이제 소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사육관리 기준 충족 여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육 개시일,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게 될 시기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사육 조건은 이제 키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리 방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적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거 전에 수입인지 번호를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번호라는 이거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아까 1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있죠. 자, 10만원이라는 수수료는 아까 전에 봤던 이 10만원입니다. 수입 인지 번호를 부여를 받으면은 이게 수수료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글 보면은 제가 우체국으로 가서 수입 인지 번호를 부여받으라고 되어 있네요. 우체국으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간단해요. 자, 거기 가면은 이제 요런 걸 하나 줍니다. 전자 수입 인지 구매 신청서. 이렇게 금액은 10만원 줬고 매수 하나,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신청일, 그 다음에 서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인데요. 제가 쓴 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고유번호를 여기에다 쓰고요. 1년번호, 보통명, 항명에서 눌러서 여기다가 설가타 거북을 영문으로 칩니다. 없네요. 자, 영문형이 있죠?
예, 칩니다. 나와요,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설가타, 육지 거북, 개체수 2마리, 전 2마리니까요. 시설 규모, 한동, 시설 면적은 2.4에서 1m였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년 번호는 아마 아무거나 치면 될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필요해요. 사육시설 사진 평면도,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를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야생동물 관련 보호규칙법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아이고 어려워라. 사육 기준, 일반 사육 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 계획서, 사육시설 관리 계획서입니다. 네. 보호시설 명세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낸 제출 서류를 보시면 돼요.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다 표시하시고 서명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결격 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는 성명 쓰고 이제 주민번호 쓰고 이제 키울 거주지 쓰시고 이제 사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육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이건 좀 꽤 깁니다. 기관명에는 여러분들은 쓰실 필요는 없고 성함만 쓰시면 될 겁니다. 소재지는 이제 설가타 거북이를 키울 곳을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가타 거북이 보통명, 학명, 개체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준 면적은 2.4에서 1m인데 저는 2.4에서 1.2예요. 그리고 사육시설 관리 프로세스 이렇게 어떻게 키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전시생물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체험농장처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행동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 프로그램, 행동 풍부화, 일간 행동, 행동에 관한 거를 이 거북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거죠. 계획서를 쓰는 거죠. 여기도 충족 여부도 체크를 해주고 이제 적절한 환경 제공 어떻게 환경을 해줄 것인지 자 온도 조명 어떻게 할 것인지 잠자리와 바닥은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지 질병 예방 프로그램 질병에 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수의적 처치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건강검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교육 설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체험농장도 할 수 있어서 이걸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쓰시면 돼요. 네. 좀 어렵겠지만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다. 자, 사육시설 도면도 필요해요.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먹이 구간도 따로 놔두고 쿨존 구역, 히팅 구역 간단하게 PPT로 쓰시면 됩니다. 사육시설 허가 규격 사진으로 찍어줘야 돼요. 자, 요렇게 저는 찍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기 쉽게 한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가타 거북 사육시설 기준 사진 정면부 세로폭 길이 이제 줄자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500으로 이제 좌측부 우측부 그리고 가로폭 길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다 이제 첨부 파일에 넣고 보내면 됩니다. 보내면 되고요. 전화가 오면은 이 공무원분이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안 오시면은 이게 우편으로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설가타 거북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설가타 거북이를 분양받을 곳에 가셔서 그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사육시설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실 거고 있는 상황이면은 정말 빨리 양도를 그분이 하시면은 이제 양수 서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설가타 거북이나
이제 다른 이제 사이테스 종, 시설이 필요한 종들을 키우기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키우는 설가타 거북 2마리인데 아주 귀엽죠?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파일이 있어요. 네, 다른 거는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요 3가지가 있고요. 보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서, 사육서, 사육관리 계획서 다 있죠? 요 2가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가타 거북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 요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정보 수집 인지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서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결격 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도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고, 사육관리 계획서도 다운받아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사육시설 도면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육시설 허가 규격 사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육시설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한글로 이제 작성을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북이를 받게 되면은 작은 거북이인데, 당연히 작은 거북이는 인큐베이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큰 시설에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거북이는 이제 포맥스 사육장에서 키우되, 나중에 점차 커지면은 거기에 맞게 또 사육장을 늘려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등록한 사육장에 키우시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자, 제가 키우고 있는 포맥스 사육장이에요. 자, 고양이도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쿨존, 핫존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죠? 아주 귀엽죠? 네, 뒷다리 보세요. 앙증 맞습니다, 아주. 자, 오늘은 여기서 하나 1단계 설가타 거북이를 키우는 첫 번째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설가타 거북이를 먹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음번에는 우리 설가타 거북이의 키우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